자, 45회 기출문제에 부가가치세 3번부터 같이 풀어보죠. 자, 3, 4번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TAT 2급 응시자분들에게 부가가치세 3, 4번이 딱 봐서 이거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이걸 맨 뒤로 미뤄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소득세 문제가 훨씬 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요 3, 4번을 완전히 포기한다 하면 점수가 이게 커요. 8.9점. 무려 17점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맨 나중에 이걸 하되 하는 데까지 다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 문제 3개가 있다. 이 중에 2개 하면은 3분의 2는 얻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째로 버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쉬운 거를 먼저 빨리 하고 어려운 것을 나중에 하되 빨리 해야 시간, 나중에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대손세 공제신고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여러분들 이거 부가가치세 NCS 평가에서도 이거 한번 해봤고요. 대손세 공제신고서 작성하는 거 여러분 손으로 써봤잖아요. 그겁니다. 이게 그거. 자, 이 거래가 2월 20일 날 거래가 있었는데 아마 이게 대손이 난 모양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료는 주식회사 강남상사와의 매출거래 시에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강남상사는 6월 30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이 되었다. 화해 권고 결정이다. 단 대손 사유의 8번 기타 입력을 선택해서 재판상 화해라고 입력해라. 이거 기타로 해서 이렇게 타자해서 입력하라는 겁니다. 대손 기준일은 2월 20일이다. 대손 기준 어디에 입력하는지 기억나시죠? 대손 기준일. 그러니까 2월 20일로 하고 대손 확정일은 여기 자동으로 딱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러면 평가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료에 대한 대손 요건을 판단하여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1기 확정이면 4월부터 6월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부가세 1번의 부속 서류 중에 대손세 공제 신고서 밑에서 두 번째 있죠? 4월부터 6월이 1기 확정 과세 기간입니다. 입력하시고요. 자, 요 양식 기억나실 거예요. 기타를 선택해 가지고 여기다가 직접 입력해라. 아까 뭐라고 입력하라고 그랬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여기서 재판상 화해. 엔터 치시고 대손 기준일은 2022년 2월 22일로 해라 그랬죠? 아, 20일인가요? 20. 예, 2월 20일. 자, 대손 확정일 자동으로 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 대손 확정일은 언제가 되냐면 6월 30일. 그렇죠. 법원에서 6월 30일에 법원에서 이러한 확정이 났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이라는. 그러니까 6월 30일로 입력해 주면 돼. 그렇군요. 자, 그래서 2022년 06월 30일 입력하시고 대손 금액에다가 이거 공급가액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공급 대가를 넣어줘야 돼요. 합계 금액 여기 세금 계산서에 나와 있죠? 합계 금액 550만 원을 입력합니다. 자, 거래처 코드입니다. 거래처 코드는 F2 또는 더블 클릭해 가지고 세금 계산서에 나와 있는 거래처입니다. 강남 상사가 되겠죠. 응?
그래요? 네, 홍춘희 씨가 여기 대표이사시군요. 네. 대표이사인가 봐요. 알겠습니다. 대손되는 대표이사. 네. 진짜 빼겠어. 굉장히 빠르시네요. 어떻게 대표이사까지 보셨어. 네. 웃는 거야. 자, 그래서 네, 옆에 성명까지 나오네요. 자, 엔터 치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50만 원만큼 대손세액 공제를 우리가 신청하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가 되겠습니다. 저장하시면 돼요. 닫으면서 그냥 닫히면서 저장이 됩니다. 하나에 한 겁니다. 예. 자, 1번 했고요. 이제 2번 문제는 무슨 문제냐? 대손세액 및 전자신고세액 공제를 반영하여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을 공제받기로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다가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 입력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50만원이 반영이 됐는가 보고 저장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한번 열어볼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시고 4월부터 6월로 조회하십니다. 정기신고에서 엔터 하시면 자 마이너스 50만원 여기 대손세액 가감란에 8번에 반영이 됐죠. 그 다음에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하려면은 여기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 18번에 있는 여기를 더블 클릭해 주셔야 돼. 그러면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 명세표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54번이 전자신고 세액공제 쪽입니다. 여기다가 만원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 꼭 쳐주시고 닫으면 여기 만원이 반영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2번 문제예요. 네, 2번 문제 받았습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겠죠? 예, 저장해 두어야 채점에 반영이 된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대손 확정일의 대손세액 공제 및 대손 채권에 대한 회계 처리를 입력하시오. 그러니까 대손 처리하라 이거예요. 이제 6월 30일 날 이 외상 매출금 못 받은 걸로 대손 처리를 해라. 그런데 대손세액 50만 원 세액 공제 받았으니까 그걸 감안해 가지고 대손 처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 3번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회계 처리를 하려면은 대손 충당금을 확인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6월 30일자로 대손 확정일자 6월 30일자로 대손 충당금을 조회하기 위해서 합계잔액시산표를 갑니다. 합계잔액시산표에 6월 30일을 입력하시게 되면은 외상매출금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고요. 외상매출금 밑에 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을 이렇게 봅니다. 400만 원의 잔액이 있죠. 자, 이걸 잘 메모해 두시고 이제 일반 전표에 가겠습니다. 대손 처리 분계는 일반 전표에서 합니다. 자, 일반 전표에 날짜는 6월 31일로 입력하시고 외상매출금을 먼저 털어내겠습니다. 대변의 108번 외상매출금. 네, 대변의 108번 외상매출금. 거래처가 어디냐? 강남 상사죠. 자, 적용은 그냥 지나가시고요. 금액은 이 외상매출금이 얼마짜리냐면 550짜리예요. 550만원 대변에 입력합니다. 자, 차변에 우리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았으니까 부가세 애수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입력하는 게 마이너스 입력하는 거예요. 부가세 예수금 255번 50만원 이건 대손 처리 대손 충당금에서 빼지 말고 부가세 예수금에서 감소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차변에 아까 400만원 있는 거 확인했죠.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외상매출금 코드가 108번이기 때문에 109번 코드를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확인했던 시산표에서 확인했던 400만원 입력해 줍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100만원이 마이너스가 나 있어요. 자, 대손이 550이 났는데 50만원은 대손세 공제 받기로 했고 400만원은 대손 충당금에서 상계시켰고, 그런데도 100만원이 부족해요. 이건 뭘로 처리하죠? 예, 당기비용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대손 상각비 800번대를 찾으세요. 835번입니다. 이것이 비용 발생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계는요, 대변에 일단 외상매출금 550을 자산 감소시킨 다음에 먼저 부가세 예수금을 먼저 입력하고 들어가야 꼬이지가 않아요. 예, 부가세 예수금 딱 처리해 놓고 그 다음에 아까 시산표에서 확인했던 400만원 그거 상계시키면 밑에 빨간 글씨로 빨간 숫자가 나와요. 그만큼을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대손 상각비. 그래서 요 대손세 공제신고서 작성하는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바로 요 분계인데, 요 분계까지만 잘 하시면 이거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작업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세 번째 작업, 요게 복잡합니다. 요거를 잘 여러분이 숙지해 주세요. 대손세 공제신고서 작성 문제에서 세 번째 분계, 부가세 예수금 차변에 먼저 입력하는 거, 요것을 잘 해주시면 그 다음에 착착 대손 충당금 그리고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네, 이게 지금 이게 몇 점짜리냐면은 지금 8점짜리죠. 다음에 부가세 문제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서요. 9점짜리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입니다. 자, 의제 매입세라는 건 아시죠? 예, 면세 재화를 원료로 해서 과세 재화를 판매, 공급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을 일부 인정해서 공제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의제 매입세 공제라고 합니다. 자, 자료가 3개가 있습니다. 자, 자료 3개가 있고요. 자료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본 문제 하나요. 주식회사 모두 생활건강은 농산물을 구입하여 절임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라고 가정을 하자. 근데 절임식품은 과세 제품이다. 다음은 주식회사 모두 생활건강의 원재료 매입 내용 및 의제 매입세 관련 자료입니다. 자료 1은 매실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계산서를 받았어요. 자, 계산서 매입은 뭐예요? 53번. 자료 2는 양파를 농민에게 외상으로 직접 구입하고 수취한 농산물 거래 내역입니다. 자, 우리 회사는 지금 법인입니다. 제조업이죠. 그리고 절임식품을 제조하는 회사죠. 그래서 제조업의 경우에는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것도 적격 증빙이 아니어도 어떻게 해요? 그 농민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구매 계약서 같은 것이 있으면 증빙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증빙은 없기 때문에 14번 면건이라고 하는 번호는 모르겠네요. 매입에 면건이라는 그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면건으로 이거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3은 배추를 현금으로 구입한 현금 영수증이라는 얘기죠. 네, 이거는 현면으로 입력하면 돼요. 매입에 현면이라는 게 있어요. 배추가 면세기 때문에 현면. 자료 4는 제2기 의제매입세 정산에 필요한 부가가치세 자료이다. 자료 4가 뭔가요? 의제매입세 정산에 2022년 2기의 절임식품 제조와 관련된 과세표준 2기 예정, 2기 확정 이거 해당되는 란에다가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정신고 시 면세 매입금액이라든가 요거 그대로 해당 란에 입력하시면 돼요.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이거 입력하는 란을 찾아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5번 모두 생활건강은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며 공제율은 104분의 4이다. 네. 그래서 의제매입세 공제율이 중소기업의 경우 104분의 4로 된다는 거 이거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공제율 104분의 4는 좀 기억을 해 줍시다 그랬죠. 네, 공제율을 알려줘서 다행입니다. 안 알려줬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그러면 104분의 4를 적용하시면 돼요. 자, 이제 평가 문제 1번부터 차례대로 하면 돼요. 자, 1번 자료 1번부터 3의 거래를 검토하여 의제매입세 공제 요건을 갖춘 거래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고 그 외의 거래는 일반전표에 입력하시오.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적용코드 꼭 넣어야 되죠. 전자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해라. 제가 보기엔 여기에 일반전표에 입력할 사항 없어요. 전부 공제 요건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료 1번부터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매출전표 10월 31일자로 입력합시다. 매입매출전표 10월 31일자로 자, 계산서 매입이니까 53번 면세 선택하시고요. 네, 거기에 품명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네, 매신 수량 꼭 넣어야 되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4천이 수량이고 단가는 2만입니다. 4천 단가 2만. 자, 공급가액 8천만원 나타났고요. 거래처는 네, 동양유통이죠.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도 전자입력으로 해라 그랬죠? 1번. 자, 분계는 뭘로 하면 돼요? 현금으로 샀나요? 네, 현금 분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금전표 대변의 현금이고요. 차변의 원재료 맞습니다. 그런데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적요를 더블클릭해야죠. 적요 코드란을 더블클릭해서 6번 적요 꼭 잘 선택해 주세요. 확인. 이렇게 하면 1번 자료에 매입매출전표 입력이 끝납니다. 중요한 것은 수량 입력하는 것과 적요 코드, 원재료의 적요 코드를 8번 의제매입세 원재료 차감으로 선택해 주는 것. 다음은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 농산물 거래 내역인데 만약에 우리가 개인 사업자라고 한다든가 식당이라고 하면은 이거 입력하셔서는 안 돼요. 그냥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돼요. 원재료로.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제조업이라죠. 제조업은 농민과의 거래에 대해서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있는 거래, 구매 계약서라든가 이런 거래 내역서 이런 것을 인정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입력을 매입매출전표 해주시면 되는데 다만 이 증빙은 적격 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면건이라고 하는 유형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여기 납품 날짜로 입력합니다. 11월 30일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11월 30일로 고치세요. 자, 유형에서 보시면은 매입 쪽에 여기 있죠. 60번. 60번이 면건입니다. 자, 품명에다가 양파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양파. 수량 꼭 넣어주세요. 300. 금액은 390만원. 수량이 300. 공급가액이 390만원. 거래처는 그 박수창이 되겠습니다. 박수창. 전자세금계산서 없어요.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분계는 대금을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거기 설명 나와 있죠. 대금 지급 조건은 다음 달 10일 날 지급한다. 외상거래죠. 그래서 분계를 외상분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외상매입금 박수창, 부채 증가, 원재료 390. 네, 분계 잘 됐어요. 원재료의 적용 코드를 넣어주러 갑니다. 더블 클릭해서 6번 의제매입세 원재료 차감 확인해 주세요. 의제매입세 코드는 6번입니다. 원재료 코드 6번. 다음에 세 번째 증빙을 보시면 현금 영수증입니다. 현금 영수증이 아니었군요. 예, 아까 자료 설명에서는 자료 3은 배출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수취한 영수증이다 그래서 당연히 현금 영수증을 받았거니 했는데 이거 적격 증빙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됩니다. 의제매입세 공제 적용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일반 전표에 입력할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제시를 한 것 같아요. 네, 이거 현금 영수증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요, 증빙이 뭐냐면은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이 범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아까 농어민과의 그 거래에서는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의 거래에서 제조업의 경우는 구매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일반 전표에다 입력합니다. 12월 20일 일반 전표로 가겠습니다. 12월 20일. 차변의 원재료. 차변의 원재료. 이거 출금으로 해도 될까요? 현금으로 넣었으니까 그냥 출금으로 하죠. 한 줄로 하기 위해서. 자, 코드는 원재료. 거래처 다 생략하시고 적요도 그냥 비워두세요. 그래서 금액을 입력합니다. 20만 원이죠. 그래서 마트에서 적격 증빙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전표로 원재료로만 처리해 주면 된다. 적요 코드 6번 넣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료 3개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를 했느냐? 1번 한 거예요. 4개 중에. 다음에 2번 하겠습니다. 자료 1부터 4를 참고하여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매입세액 정산을 포함한다. 그 매입세액 정산을 하기 위해서 자료 4의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있죠? 클릭하시고 2기 확정이니까 기간을 10월부터 12월로 해야 되죠? 자, 동양유통 거, 박수창 거 이미 넘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밑에 여기 그리고 이제 이 공제율이 104분의 4가 적용됐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두 개 다 104분의 4 적용됐는지. 그리고 합계를 보려면 밑에 여기 화살표 여기 눌러주시면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합계 즉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해야 될 금액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메모해 두셔야 돼. 326923 이 금액을 여러분이 326923을 메모지에다 메모해 두어 가지고 이걸 부가세 대급금으로 하고 원재료에서는 차감시켜야 돼요. 아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원재료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대체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산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매입세액 정산 여기 탭을 눌러서 여기에 어느 자리에다가 그걸 입력해야 될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데이터를 보면은요. 의제매입세액 정산 관련 자료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 2기에 해당이 됩니다. 2기의 예정 때는 절임식품과 관련된 과세 표준을 3억 5천으로 넣어라 이거예요. 자, 의제매입세액 2기 예정 과세 기간 과세 표준 및 공제 가능한 금액에 여기 15번 여기다가 그 금액을 입력합니다. 3억 5천 350 플러스 엔터. 그 다음에 확정분 거기 바로 밑에 있는 숫자 2억 3천인가요? 2억 3천 넣어주세요. 2억 3천 230 플러스 자, 그 다음에 밑에 데이터가 또 뭐가 있냐면은 예정 신고 시 면세 매입금액 7,400만원 예정 신고 시 의제 매입세 공제 받았던 게 이만큼. 지금 우리는 확정 신고 때니까 예정 신고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자, 예정 신고 시 면세 매입금액 7,400만 원 어디다 넣어줄까요? 여기 있죠. 과세 기간, 과세 표준 및 공제 가능한 단기 매입액에 여기 여기다가 7,400만 원 입력하셔라 이거예요. 7,400만 원. 예정 때 7,400. 그리고 확정 때는 우리가 지금 입력한 그것이 자동으로 넘어와 있어요. 8,490만 원은 조금 전에 전표 2개 입력한 거 있죠? 그게 넘어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예정 때 의제매입세 공제 받은 거 284만 6,154원. 153원. 이걸 어디다 입력해 주느냐? 여기 밑에 보시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란이 있죠? 거기에 24번에 여기다 입력해 줍니다. 여기다가 2846 153을 여기다 입력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면세가 322만 6,923원이었죠. 확정 때. 요 금액하고 같죠? 조금 전에 우리가 메모해 줍시다 한 26번에 있는 공제할 세액 이거 다 반영을 해도 326923 왜냐하면 의제매입세 공제에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한도를 초과했으면 여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과세표준도 입력하는 거고요. 한도의 계산을 위해서 과세표준도 입력을 하고 또 예정신고 때 의제매입세 공제 받은 것도 입력을 해서 이 화면에서 한도 초과되었는지 안 했는지를 여기서 점검합니다. 그래서 한도 초과가 아니면 우리가 앞에 여기 매입처별로 명세 작성했던 이 금액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26923 이 금액을 그대로 아까 메모했던 금액 이 금액을 그대로 부가세 대급금으로 원재료에서 대체하는 분계를 다음 평가 문제로 해주면 돼요. 자, 이 명세서는 이제 이 신고서는 이대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 숫자
메모해 놓으셨으면 닫으면서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의제매입세 공제 내역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조회한 다음에 저장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으셔가지고 10월부터 12월로 조회를 합니다. 조회하신 다음에 저장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어디에 반영이 됐냐면요. 여기 여기에 반영됐어요. 14번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자, 저장하시고 닫으면 이 문제 해결됐고요. 마지막 문제. 자, 의제매입세액의 마지막 네 번째 평가 문제는 의제매입세액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일반전표에 12월 31일자로 2기 과세기간 종료일이죠. 입력해라. 공제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라. 네. 그래서 일반전표에 갑니다. 12월 31일로 고치신 다음에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쭉쭉쭉 가셔가지고 아까 여러분 메모했던 숫자 기억나시죠? 예, 메모했던 요 숫자를 입력하시면 돼요. 326923 대변의 원재료죠. 원재료에서는 차감시키는 거죠. 326923 네, 이렇게 해서 4번 마지막 평가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9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네, 자, 부가가치세 문제 다 했더니 시간이 벌써 퇴근할 시간이 됐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